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이 사퇴 파동,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추천을 누가 했느냐? 검증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지만 그 외에 또 하나의 원인이 구인난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구인난 속에 간신히 찾은 인사가 불반들되면서 플랜 B를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민주당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와 있고요. 세계일보를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인이 이선 후퇴를 하겠다 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올해 초부터 검토 중이었고, 그래서 원내외 인사들을 접촉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계속 호소를 했지만 모두 고사했다. 그래서 비대위 출범 자체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이런 게 이제 터지니까, 그러고 나서 혁신 요구가 훨씬 더 거세지니까 이래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연합뉴스에 봐도 또 비슷한 그 진단이 있습니다.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 상당수가 고사하면서 의총 결의 후 보름이 지나도록 구인난을 겪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래경 씨를 선택을 했다, 뭐 이런 투인데, 글쎄 이게 얼마나 맞을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5선인 이상민 의원은 뭐 자기는 관련해서 정보가 없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인선을 이런 식으로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결함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른다, 뭐 이런 뜻인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원래 검증이나 공론화 같은 걸 안 한다, 뭐 이런 뜻인지, 저는 후자 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가지고 당내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별로 상의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뭐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걸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루어 짐작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 쪽에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재명 대표 쪽 사람 말고 그야말로 공평무사하고 냉철하게 자기 객관화를 철저히 하면서 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나 또 다른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상민 의원의 이러한 분석, 평가, 그 다음에 기대, 이런 데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재명계냐 아니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이제 대표가 사법 리스크,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법 리스크에 있고 뭐 거의 매일같이 법원에 불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2차 체포동의안 이제 넘어오고 뭐 그 후에 백현동, 대북송금, 이런 문제까지 기소가 되면, 정자동까지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거의 매일같이, 조금 과장하면 법원으로 가야 될 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지휘하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워낙 못할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정말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민주당의 내년 그 총선에 이재명이 지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그건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대표에 계속 있어가면서
내년 총선만 승리로 이끌고 자기한테 당을 다시 넘겨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친명계죠. 겉으로 드러난 친명계이거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외부 유권자들은 잘 모르는 친명계이거나, 이래경 씨 같은 경우가 김근태계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상은 최근 몇 년간 친명 활동을 왕성하게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고르려다 보니까 다른 건 안 보였다. 아마 이상민 의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아바타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민주당을 완벽하게 총선을 거쳐서 이재명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계가 아닌, 또는 본인을 뭔가 배제하고 친명계를 대거 공천해서 탈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혁신위원장, 이거는 아예 배제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진정성 있게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도 저 사람 정도면 중도에 있는 표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많죠? 많습니다. 아마 정 안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갈 가능성이 있을 거래요. 대신 전권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싫은 겁니다. 친명계로 만들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친명계라도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친명계지만 소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또 배제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기용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고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 왜 몰랐겠습니까? 본인은 뭐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천안함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러나 알았지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어차피 뭐 천안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공격하는 건 친국민의힘 사람들일 테니까 그 정도는 민주당 차원에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막말의 욕설 이것까지 나오니까 이제 좀 버티기가 어려웠던 거 아닌가, 이런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진짜 혁신을 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있다면 뭐 충분히 혁신위원장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이상민 의원의 분석처럼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중에서 좀 자기와 소통하면서 친명을 많이 내년에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뽑다 보니까 당초에 인재풀이 이만하던 거에서 요만하던 거로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경 같은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이거 친명계라는 것을 저는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친명계의 색채가 강하냐 아니면 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혹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친명계가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친문계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혁신위원장으로 시킬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양보하지 않는 한 아마도 당 밖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친명계의 폭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양보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그걸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외부에서 찾으려면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구인난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또 이제 구인난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정하고 나서는 또 검증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경 씨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하다 보면 또 뭔가 걸릴 것이고, 이러다 보면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결국은 당내 인사로 선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당내 인사는 누구냐? 이재명 대표는 아마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미 비대위원장을 한번 했었죠.
근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명분이 있죠.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뭐 적극적인 친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 쪽으로서는 친명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람이라면 대외적으로 정치도 좀 알고 대외적으로도 뭐 강력한 강성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비대위원장을 한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또 뭐 비명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반발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돌고 돌고 외부 인사 어쩌고 하다가 아마 내부 인사 쪽으로 그냥 선회하는 것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2차 체포동의안,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오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당초 계획대로 본인 지휘하에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경 좌초 후에 새 혁신위원장 아마 이리저리 돌다가 뭐 당내 인사로 낙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로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거기에 또 의문부호가 한 2개쯤 달리게 됩니다. 물론 그 시점은 아마 올 가을이나 연말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때까지도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헤매는 상태가 된다 하면은 아마 이제 친명들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혁신위원장 이래경 혁신위원장 좌초 이후에 아직도 또 넘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위험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